저는 연방항소법원 판사 정윤희입니다. 42년을 살면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죠. 하지만 그날 1등석에서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뉴판도 물도 식사도 저만 빼고 모든 승객에게 제공되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 장면이 전 미국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기 위해서였죠. 대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떠나는 중요한 출장이었거든요. 20년간 연방법원에 몸담으면서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1등석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죠.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어린 시절 LA 코리아타운에서 자란 제 모습이 겹쳐지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1등석 좌석에 앉았습니다. 3A 좌석이었어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는 모두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금발의 젊은 승무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소도 밝고 목소리도 친근했죠. 저 차례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제 앞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눈조차 마주치지 않더군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쾌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창밖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메뉴판을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앞좌석 신사분부터 차례대로 건네주더니 또다시 저만 건너뛰었습니다. 뒷좌석 할머니까지 모두 받았는데 저만 받지 못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실수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2번 연속으로 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2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죠. 프로로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30분 후 물 서비스 시간이 되었어요.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한 명씩 음료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커피는 어떠세요? 탄산음료도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았어요. 모든 승객이 물을 받는 동안 저만 제외되었습니다. 승무원은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번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구나. 목구멍이 바짝 말랐는데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죠. 책을 읽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편안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신사는 와인까지 주문해서 여유롭게 마시고 있더군요. 뒷좌석에 앉은 젊은 여성은 담요까지 받았어요. 저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딱딱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들, 법대에서 유일한 동양인 여학생이었을 때의 외로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받았던 의심스러운 시선들까지 말이에요. 그때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 스튜어디스가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뭔가 깊은 공감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42년간 쌓아온 품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연방판사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이 시간째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내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평소라면 기내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왔거든요. 승무원이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식사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담긴 트레이가 하나씩 전달되었죠. 다른 모든 승객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동안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왔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식사는 받지 못했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항의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승무원은 저를 째려보듯 쳐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당황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이고 차가운 말투였죠. 그 순간 제 바로 옆자리 승객이 따뜻한 식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칼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맛있게 드시고 있더군요. 방금 전에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 사람은 식사를 받고 있는데 저한테는 다 떨어졌다고 하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 그때 스튜어디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빛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지연은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촬영하고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용기를 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하늘 위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런 차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순간들을 견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참고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야 지연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함께 썼더군요.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어요. 1등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썼더군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봤고 댓글도 폭주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벌써 기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영상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모든 뉴스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더군요. 댓글을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참고 넘어갔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판사님의 품위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특히 동양계 승객들에게 이런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했죠. 어떤 전직 승무원은 이런 증언을 했어요.
회사에서 직접 지시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승객들에게는 서비스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식이요. 항공사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거든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항공사 CEO가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해당 승무원들을 모두 대기 발령시키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죠. 제가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법원 컨퍼런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어나 정장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예정된 강연을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원래는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잠시 주제를 바꿨어요. 청중석을 바라보니 동료 판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 그 영상을 봤을 거예요.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당하며 살아갑니다. 피부색으로, 성별로, 나이로, 출신으로 판단받죠. 저 역시 42년간 그런 시선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정의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실현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그때서야 지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출장을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님.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휴가 중이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날 행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하더군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판사님의 품위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동양계로서 비슷한 경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참고만 넘어갔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판사님이 그렇게 조용히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연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구나. 며칠 뒤 판사석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정의란 무엇일까?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만이 정의는 아니겠죠. 일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것,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그 항공사는 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연은 승진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저는 여전히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죠. 세상에는 정의를 위해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침묵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바로 그런 용기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